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이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항상 대답은 일반적인 대답이었어요. 뭐 변호사, 검사, 판사 아니면 의사. 사실 저도 제가 뭐가 되고 싶은지 몰랐거든요. 공부를 특별하게 잘한 것도 아니었고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뭐 공부에 욕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공부를 또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 꿈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과 이민을 가면서 그때부터 제가 많은 문화 충돌과 좌절함을 겪으면서 제 자신에 대해 좀 더 알아가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영어가 전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왕따도 많이 당했고요. 심리적으로 정말 많은 불안함도 겪었고 애정 결핍도 생겼고 정말 적응을 하지를 못했었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인종차별을 겪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동양인이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다른 또래들보다 적응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어요. 운동을 할 때도 키가 작으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이 연습을 했었어야 됐고 더 빨리 달렸어야 됐고 또 노란색 머리, 파랑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인기도 없었고요. 서양 음식보다는 우리나라 음식을 더 좋아해서 가끔 엄마가 우리나라 음식 도시락을 싸주면 학교에 가서 혹여나 이게 냄새가 나지 않을까 좀 두려움에 화장실 가서 몰래 먹었던 적도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요. 근데 저는 아마 그때부터 제 자신에 대해 좀 더 알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 슬플 때는 언제고, 행복할 때는 언제고, 힘들 때는 언제인지, 마음이 아플 때는 언제인지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생각 끝에 이제 느끼게 된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되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나는 왜 당당하지 못할까? 그래서 이제는 피하지 않고 그래 학교에서 잘리더라도 나는 싸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제 자신의 새로운 모습들이 발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슬플 때는 정말 엉엉 울었고 힘들 때는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고 화날 때는 화도 냈고 행복할 때는 정말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외로움은 독립성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했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을 땐 자신감이 생겨서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가 이게 흉터로 남지 않고 군살로 남았다고 해야 될까요? 저의 멘탈과 가치관, 사고방식들이 정말 튼튼하게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옳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주장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고 지적도 할 수 있었고 반박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오른쪽으로 갈 때 저는 혼자 왼쪽으로 가는 그런 아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정말 빨리 이뤄낼 수 있었고 저의 목소리로 인해 한두 명씩 도움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되게 성취감을 느끼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변호사가 된다면 어떠한 변호사가 될 수 있을까? 지금처럼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를 나의 큰 목소리로 전달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생각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로스쿨을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로스쿨을 진학을 하고 거기서 또 한 번의 좌절을 겪게 됐습니다. 저도 몰랐던 공황장애라는 트라우마로 인해서 당당했던 저의 모습을 잃어가고 모의 재판이나 뭐 특정 대회 같은 거를 나갈 때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면 거기서 호흡곤란이 오고 심장이 너무 떨리고 구토도 하고 막 식은땀도 나고 정말 이겨낼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부담감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아무리 모의 재판이고 아무리 내가 학생이지만 저의 주장으로 인해 한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반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저한테는 상당한 많은 두려움을 안겨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로스쿨을 다니면서 한 로펌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한 의뢰인이 선고 당일날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판결은 판사가 하는 거겠지만은 이 전쟁 속에서 같이 싸워줘서 너무 고맙다고. 다들 무서워서 피할 때 너는 나의 방패가 되어줬고 나의 무기가 되어줬고 내 손을 끝까지 잡아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듣는데 그 뒤로 알았던 것 같아요.
물론 결과는 좋으면 좋겠지만 한 결과를 이루기 위해 누군가와 함께 싸워줄 수 있다는 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제일 큰 일은 의뢰인과 함께 싸워줄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제일 큰 포인트라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신을 느꼈던 게 의뢰인은 법과 싸울 때 항상 최악인 상태를 상상을 해요. 아무리 증거가 확고하고 아무리 주장이 좋고 승소를 확신할 때도 모든 의뢰인들은 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두려움에 떨고 기가 쫙 빠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이 소송은 멘탈 싸움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함께 해주는 사람들의 도움이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좋은 변호사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옆에서 힘이 돼주는 게 좋은 변호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 변호사들은 너무 많아요. 다들 변호사가 된 이유도 다르고요. 그런데 그 많은 변호사들 중에서도 정말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변호사는 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좋은 변호사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뼈 속까지 봉사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정말 변호사 생활을 오래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미국 변호사여도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사회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국내에서는 제가 맡을 수 있는 사건도 제한이 되어 있고 지금은 한 기업의 변호사로서 한 클라이언트에게만 집중을 해야 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일 자기 개발하고 공부하고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력도 많이 쌓고 공부도 많이 해서 이 법이라는 문턱 앞에서 고생하고 싸우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유튜브에서도 항상 저를 내세우는 영상보다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상들을 제작하도록 꼭 약속드리겠습니다.